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되게 북적북적한 날들을 같이 보내고 무려 맨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출간 블루스 때도 또 출간 블루스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사실상 난리 블루스였던 출간 블루스를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혼자 방송할 때는 이 녹음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주파수? 음파? 그게 이제 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사람이 좀 쫓기는 것 같고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분신처럼 저희 언니가 아미인 저희 언니가 사주셨던 쿠키 피규어 정국 씨의 BT21 그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분홍색 토끼 한쪽 귀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쿠키를 마치 앞에 있는 청취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빅히트와 그리고 아미분들과 어떤 정국 씨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있는 세워지는 피규어가 요거밖에 없어갖고 물론 사진들은 많아요. 지금 김희진 선수 포토카드가 저희 집에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떨려서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약간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은 쿠키가 아니라 청취자분이다 생각하고 지금 쳐다보면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갔던 것들이 맨님 특집이랑 그리고 혼방도 나가고 했었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재밌다고 후기도 많이 주시고 반갑다고 후기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맨님 특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전에 영루자 나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맨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 녹음한 지 5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요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쉬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쉬어간다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이게 진짜 쉬시는지 모르고 당연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맨님이 진짜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배려인가 보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게스트로 처음 나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전에 그 온라인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잠깐 쉬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거 이제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고 맥주 다 마신 사람들은 맥주 채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려해 주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비욘세는 안 쉬었죠. 안 쉬고 녹음을 이제 2시간 정도를 했더니 맨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서 와 녹음을 2시간을 하네요 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좀 짧게 했는데 보통 녹음을 저희가 한 2시간 반? 이렇게씩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진짜 4시간 녹음한 적도 있었고, 람 기자님 나오셨던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그 집 이야기하는 특집에서는 저희가 술을 먹으면서 해가지고 거의 약간 4시간을 했나? 그러면서 했었는데, 맨님이 이제 밤에는 기력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는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기력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또 이걸 혜영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혜영 언니가 2시간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들대?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맨님한테 알려드렸거든요. 방금 혜영이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좀 뜻깊은 경험이었고 다음에 맨님 이제 또 자주자주 오실 예정이어서 다음에 맨님 오실 때는 꼭 맨님 한정 쉬는 시간 꼭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맨님도 다음에 올 때는 몸을 만들어 갖고 오겠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기력 챙겨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제 4시 이전에 녹음을 하면은 이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다음에 오실
오실 때는 어떤 예우 차원에서 꼭 4시 이전에 모셔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는 꼭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님 듣고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간 블루스 그 사연을 듣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출간 블루스 최강자는, 이 세계관에서 최강자는 홍승은 작가님이거든요. 홍승은 작가님이 출간 직전에 우울하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칼리님은 정말 그 점사 보시듯이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야금야금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항상 다 썼다고 하고, 약간 그런 타입이었는데, 출간 블루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랑 이제 승은 작가님이랑 짐송님이랑 한번 같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저는 왜 책을 쓰면은 과정이 먼저 작가가 책을 써서 편집자분한테 넘기고, 그러면 편집자분이 그거를 한글 파일에 얹혀진 상태에서 그냥 문서인 상태에서 한번 코멘트 같은 걸 적어가지고 챙겨서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그거를 보고 저는 또 수정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수정하고 싶다, 이거는 고치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이제 그냥 아예 본문 디자인이랑 같이 그 파일에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원고를 크게 수정하는 일은 이제 거의 잘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 내 손을 떠나는 원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상태여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거를 승은 작가님이 이제 직접 보시면서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크게 웃으시면서 나 진짜 우울한데 혼세님이 더 심해 이러면서 그거를 육성으로 말로 내시면서 깔깔 웃어가지고 모두의 비웃음을 사면서 비혼 에세이는 어쨌든 PC교가 안전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승은 작가님도 그렇고 짐송님도 그렇고, 아니 편집자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데 얼마나 좋냐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리고 편집자님이 일단 너무 다정한 사람이고 비욘세 청취자시고 이래가지고 이분도 지금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믿지 못하고 이걸 붙들고 있다가 벌벌 떨면서 어쨌든 잘 넘겼거든요. 열심히 지금 작업을 아마 굉장히 저보다 더 제 책을 아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출간 블루가 올 때는 항상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분의 안목을 이제 믿는 거죠. 뭔가 아니야 나는 좋은 작가야, 난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이 원고를 의심한다면 편집자님이 본인만의 안목으로 괜찮다고 한 어떤 편집자님의 작업물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굉장히 우회해서 희한한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잘 넘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가 아니고 어떻게든 될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 제일 빨리 비욘세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최근 근황이라고 하면 입덕했던 김희준 선수의 입덕한 거는 뭐 워낙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덕질 특집 몇 회였더라? 84회?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요 앞뒤 뭐 언젠가부터는 이제 거의 비욘세가 이제 뭐 IBK 기업은행이 만드는 방송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김희진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근데 그런 시기를 잘 지내고 이제 직관을 뭐 이번 생에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생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풀릴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고 이랬는데 엄청 황급히 풀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방역 규정에 맞춰가지고 전체 경기장의 20%까지는 관객 입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경기장 입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자녀 백신을 줍줍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로 먼저 맞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제 2차 교차 접종으로 화이자를 맞아가지고 저는 좀 빨리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너무 텀이 기니까 3개월 텀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걸린 편인데, 그 전에 더 빨리 맞았으면 사실 더 빨리 완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일말의 어떤 그 백신 반응 없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식염수를 맞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 반응 없이 되게 무탈하게 잘 맞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덕분에 직관을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직관 경기를 이제 피켓팅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멤버십 피켓팅에서 장렬하게 전사했거든요. 제가 그 어떤 공연을 피켓팅을 해야 하는 덕질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치차리토 선수 좋아가지고 구장 다니고 이럴 때도 사실 워낙에 뭐 경기장이 너무 크니까 올드 트래포드가 몇 명 들어가죠? 거의 뭐 8만 명 들어가나? 7만 명 들어가나?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피켓팅으로 막 고생을 하고 이럴 일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몇만 장이 뭐 1초 만에 닫힐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온라인으로 먼저 멤버십을 구매를 하려고 그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피켓팅 덕질을 안 해봤다 보니 아주 어리석게도 PC로 티켓팅을 시도하는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한 생각인데 무조건 모바일로 이것저것 해놓는 게 되게 빠른데 그 생각을 안 하고 PC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하던 때처럼 나태하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날렸죠. 멤버십 티켓을 날리고 이번 생은 끝인 것 같다. 당연히 선예매에서 무조건 다 빠질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거의 이제 울며 불며 있다가 직관한다는 얘기가 이제 뜨자마자 어떻게든 내 자리 하나는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지금 저의 덕매가 누구냐면 그 샌마이웨이를 저랑 같이 했었던 이제 후배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도 예전에 다른 가수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약간 휴덕 상태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김희진 선수의 매력에 빠져서 뒤통수에 또 저처럼 백어택을 맞아서 네버 세이 네버 너도 내 덕후가 되라. 물론 김희진 선수는 때린 적이 없지만 저희끼리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덕매가 돼서 둘이서 가기로 하고 찾았는데 이게 된 거예요. 티켓이.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직관할 수 있는 인원수 자체는 20%니까 작지만 아직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잘 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1분도 안 돼서 계속 매진이거든요. 지금 모든 티켓이. 그러면은 운이 좋았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첫 경기 홈에서 하는 거를 직관을 갔고 그 다음 경기도 갔고 심지어 이제 방송이 금요일에 올라가면 바로 다음 날 토요일에 GS 칼텍스가 이제 장충에 홈구장이 있는데 거기 어웨이 경기가 있는데 어웨이 티켓까지 주워버린.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풀리고 나서 한 전 경기를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를 다 가고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직관 후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구장이니까 사실 차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후배를 이제 같이 카풀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되게 좀 여행 가는 느낌의 드라이브여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중교통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주차도 큰 문제는 없고 너무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는 길에 그 김희진 선수를 비롯한 IBK 기업은행의 소중한 그 선수들 얼굴이랑 펄럭펄럭 깃발이랑 항상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뭐 왔다 갔다 잠실이나 장충이나 이런 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른 선수들 거 하는 거를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고 그리고 홍대 살 때는 항상 그 홍대에는 그런 식의 깃발로 해가지고 뭐 최애 생일이나 예전에 이달의 소녀가 데뷔할 때 데뷔 멤버 공개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코너 돌면서 우회전해서 경기장 쪽 도로로 들어가는데 바로 4번 김희진 얼굴이 빵! 하고 박혀있는 걸 보고 약간 오바해서 사고 날 뻔했다. 심쿵해가지고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후배가 또 똑같은 선수한테 입덕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그
경기장을 한 바퀴를 엄청 크게 돌면서 후배 사진 찍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입장을 했고요. 가보니까 저랑 후배는 그 김희진 선수가 로맨틱 크라운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의류를 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도쿄올림픽 때 클로즈업 해가지고 김희진 선수 신발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한쪽에는 Never Say Never라고 적혀 있었고 한쪽에는 Positive Wave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선수가 공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멘트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박혀 있는 후드랑 맨투맨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네버 세이 네버가 적혀있는 후드랑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그 공 때리는 4번 곰돌이 캐릭터가 있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거의 피케팅 수준으로 처음에 예약 판매를 열었는데도 엄청 빨리 닫아가지고 1차 예약 판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야금야금 그 티셔츠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직관할 때 그거를 입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 김희진 선수가 본인 팬들을 이제 주접단이라고 부르던데 부하들아 단복 나왔다고 단복 입고 이제 경기 보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셔서 무조건 입고 가야겠다 하던 차에 막상 입고 가면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덕매가 있으니까 힘있게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를 입고 가면 너무 튀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안 입고 가면 더 튑니다. 안 입고 가면 더 튀어요. 지금 아직 이번 시즌 유니폼도 판매 시작을 안 했고 저지랑 그다음에 땀복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거는 지금 예약 판매한 게 슬슬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땀복 받았고 저지는 지금 아마 뭐 좀 있으면 발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나온 어떤 김희진 선수랑 연관돼 있는 어떤 의류는 거의 그 단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복이라고 부르는 결국은 그냥 남의 회사에서 그냥 나온 옷인데 콜라보해서 만든 남의 회사 옷인데 그게 거의 유일한 단복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기장에 입고 가면은 거의 뭐 같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우르르르 내린 어떤 그 선거운동본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첫 직관 갔을 때는 들어갈 때 IBK 마스크를 줬어요. 일회용 마스크를 줬는데 아까워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잘 고이 모셔두고 있고 마스크 가드 사이에 착용해가지고 몇 번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래는 마스크를 줬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팜플렛 선수 얼굴이랑 요런 것들 있는 팜플렛을 줘가지고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심지어 지금 IBK 기업은행이 배구단, 알토스 적금, 알토스 체크카드를 내는데 또 체크카드를 하면은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의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홀린 듯이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 팜플렛도 같이 입장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 적금이랑 체크카드 팜플렛에 선수들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난생 처음 내가 은행 팜플렛을 제가 집에다가 모셔놓게 되어가지고 별의별 덕질 다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 나온 김에 또 적금이랑 체크카드가 나와서 체크카드에 사인도 있고 막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소장을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통장을 쪼개 써야 된다. 물론 요즘에 카드 혜택이 많으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통장을 아예 쪼개서 체크카드에만 생활비를 용돈조로 옮겨놓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거의 뭐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17년은 안 지키고 살다가 내 최애 체크카드를 너무 쓰고 싶은 마음에 이걸로 긁고 싶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배구단 팬이다. 이걸 너무 어필하고 싶으니까 결제를 할 때마다 꼭 이 카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지금 용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로 용돈 생활이 시작돼서 옛날에는 내가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막 팍팍 쓰면서 도대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7,000원, 17,000원 이렇게 했는데 3억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드디어 용돈 카드에서 얼마씩 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꼭 IBK 기업은행의 품으로 다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적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3,000번 얘기했거든요. 제발 적금을 들으라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정기 적금 안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가 적금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이제 들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대금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대금리 있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덕질하는 구단에 뭐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거죠. 내 계좌 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 알토스 이름이 뜨는 게 그냥 기분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적금이랑 용돈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장 입구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서 체온 체크하고 모바일 티켓으로 이제 해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경기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기절할 뻔했죠.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코너 돌 때 깃발 때문에 기절할 뻔했던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절할 뻔한 게 저처럼 그 해외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은 꼭 해외가 아니라도 축구 선수를 좋아했었던 사람은 경기가 진짜 너무 좀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구장이 워낙에 크니까 축구장 자체가 크니까 진짜 멀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해설이 안 들리는 위닝 11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지미집샷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스코어 같은 거 나올 때 잠깐 이제 선수들 그냥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전체 풀샷 보여주잖아요. 그 정도의 앵글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조그만한 피규어만한 내 최애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쟤야? 쟤야?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이제 워밍업 한다고 서로 이제 공도 때리고 몸도 움직이고 하는데 저는 2층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정말 거의 화장실 입구에서 서로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을 나 혼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어머 깜짝이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전에 분명히 배구를 배구장에서 보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그냥 엄청나게 가깝다. 와 진짜 가깝다. 이런 생각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배구지 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최애가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너무 가까운데 문 열자마자 들어갔는데 심지어 2층으로 들어갔는데도 문을 열자마자 그냥 김희진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VR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진짜 가깝게 느껴져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제 후배랑 같이 멍 때리고 있다가 거기서 또 찰칵찰칵 괜히 사진을 찍고 자리로 이제 가가지고 그때부터 웜업하는 걸 보면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김희진 선수가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 은혜를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갚아야 되지? 이거를 내가 앞으로 거의 뭐 한두 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보고 앉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눈앞에서 보면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일단은 가면은 육성으로 이제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 부채처럼 앞뒤로 접어가지고 딱딱딱 치면 소리 엄청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응원 도구로 같이 응원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자마자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공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흥 이러면서 보게 돼요. 힘을 빡빡 주면서 거북목처럼 이제 목이 전진하면서 내 목소리는 못 나가지만 제 모가지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거 빼고는 되게 너무 행복했고 그 좌석을 한 2개 정도를 이제 떼고 앉아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게 거의 금지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게 되지도 않고 마스크가 있으니까 입모양이라도 보이면은 애매하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저랑 제 친구는 이제 카톡으로 옆자리에 있는데 카톡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다들 정말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관을 가면은 무조건 입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일 웃겼던 거는 저랑 제 후배랑 괜히 이제 웃었던 거는 IBK 기업은행이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앞에 홍보 문구 같은 게 이제 구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모험자본 전문은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은행인가? 내 자본 모험자본인데 이게 바로 약간 데스티니인가? 내 은행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거의 지금 뭐
기업은행 그 브랜디드 콘텐츠 수준으로 지금 너무 길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제 거니까 뭐 광고비 따로 받지 않아도 또 제 마음대로 열심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아무래도 게스트분들 챙겨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뭘 이렇게 선수 얘기를 많이 하냐 덕질 얘기를 많이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계속 참았거든요. 매일매일 참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부로 이제 레귤러하게 출퇴근하던 곳에서는 전부 다 이제 일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이 이제 종영을 하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방송 제작은 아마 연말까지는 안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원래 계약했던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수요일까지 하고 거의 연말까지는 이제 비욘세랑 지금 준비 중인 책들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레귤러하게 하던 일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이제 나 백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백수된 파티를 써니 셰프랑 같이 하다가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일을 하고 있던 게 그 두 개만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맨날 바쁘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들 하는 일이 워낙에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나는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영을 먼저 했으니까 어제까지 일하던 팀 말고 그 두 축으로 일을 했었는데 앞에 게 종료가 되고 나서 분명히 이게 없어졌으면은 여유가 되게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뭘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뭐가 계속 많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일이 많구나. 일이 진짜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수 됐어요. 뭐 그런 얘기를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닌 거를 구분해서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팟캐스트 노동량이 되게 많은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좀 준비할 것들도 많고 연말까지는 아예 그냥 다시 제작진으로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챙길 게 많다는 거를 매일매일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 관련된 일도 그렇고 뭐 지금 비혼 에세이 교정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북페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연말까지는 좀 내가 갖고 있는 업무를 쭉 적어보던가 아니면은 이걸 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잘 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출퇴근할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내가 집에서 전부 다 일정을 짤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좀 힘든 난관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챙겨보려고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보후상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서촌에서 하는 북페어였었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고 우리 멍멍이 청취자들 스피커를 해놓고 들으셨다면 우리 멈머들도 같이 비욘세를 들으셨겠죠? 우리 멈머들이 같이 와서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항상 북페어를 하면은 느끼는 게 언젠가부터 이제 북페어에 청취자분들이 오시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에는 북페어를 안 나갔었고 비욘세를 시작하고 나서 북페어를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아직 비욘세가 공개방송을 못했잖아요. 공개방송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북페어가 유일했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만나고 뭐 독자분들도 만나고 청취자분 겸 독자도 만나고 뭐 이런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저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면서 녹음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마주보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어떨 때는 진짜 메타버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게임 캐릭터 NPC처럼 이 사람이 청취자인가 아니면 NPC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만나면 만난 사람은 한 명이라도 어쨌든 청취자분들을 우르르르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아무래도 오셔서 혼자 사세요를 하시면은 스티커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안 하셔도 그냥 이미 너무 티나거든요. 여러분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멀리서 올 때부터 청취자이신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분 오시면은 그 스티커 쥐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혼자 사세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막 놀린다고 괜히 막 하나 둘 셋 막 이런 거 했는데 약간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혼자 사세요를 직접 육성으로 다른 분들한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뭐 엽서나 편지나 뭐 이런 것들 항상 챙겨주셔가지고 읽으면서 좀 울컥하는 내용도 있었고 항상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가시고 나서 DM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돌아서고 나서 뭔가 뒷모습을 볼 때 느끼죠. DM이 올 것이다. 저 사람한테서는. 총총하고 되게 쿨하게 사라지시는데 100% 저분한테선 뭔가 올 것 같다 싶으면은 DM도 오고 뭐 이메일도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 메일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어서 후기로 이메일 보내주셨던 분들 사연을 한번 소개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이문동 매콤주먹님께서 책보부상 다녀오신 후기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혼세님, 이문동 매콤주먹입니다. 책보부상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거의 덕질을 하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떨려서 주접을 마음껏 못 떨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옥의 무기력에 빠져서 2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중간고사를 대충 치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찾아갔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무기력이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기력한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덕질을 하고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무기력이 오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손대지 못하는 몇 가지 일이 생기는 게 저한테는 좀 척도인데 저도 이게 좀 요즘에 심해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찾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도 어쩌면 부담되실 수 있을 텐데 저한테 혼세님은 매일 듣는 목소리의 사람이라서 내적 친밀감이 최고조를 찍어 처음 만났는데 또 술술 말을 해버렸네요. 사실 제가 메일로 쓰려던 말은 비욘세를 듣는 이유입니다. 저는 20살 아기 비혼인데요. 비혼 라이프 가시화가 가장 절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는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당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고등학생 땐 연애하면 안 되고 근데 20살 되면 남성과 연애해야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좋은 학점, 대기업 취직, 결혼, 출산 너무 숨이 막혔어요. 이건 누가 정한 거냐? 난 내가 정한다. 그래서 저에겐 더 넓은 예시와 선택지가 필요했었고 비욘세 팟캐스트가 저의 필요에 딱 부합하는 말들을 해줬어요. 또 저에게 중요했던 건요. 안 굶어 죽는 문과 어른들의 멋쟁 삶 가시화에 도움이 되었어요. 안 굶어 죽는 문과 어른 소중하죠.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웃길지도 모르지만 문과는 굶어 죽는다는 말 너무 짜증났어요. 급발진 크크. 특히 문과 플러스 여성은 어딘가 최약체라고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제가 과학 중점고에 몇 안 되는 문과생으로서 핍박받았던 고딩 생활을 해서 그랬나 봐요. 문과생인 저에게 문과의 일을 하는 여성인 혼세님, 캥작가님, 짐송님, 칼리님, 준언니님 이외 등등의 모습은 너무나 귀감이 되었어요. 멋쟁이 문과 어른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꼭 성공적은 아니더라도 존재하는 모습들이 궁금했어요. 와, 써두고 보니 엄청 기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도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아무튼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비욘세 감사합니다. 개세지만 다정한 멋진 언니들 사랑해요. 혼자 사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책보부상에 많은 비욘세 게스트분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 준언니 또 왔다 가셨고, 짐송님 당연히 옆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킹 작가님은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고, 큰일녀 수라님도 오셨고, 스페인 잭빵 에바님, 그리고 비욘세 오프닝 클로징 음악을 만들어주신 다미안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재아 언니도 오셨었고요. 준 언니랑 같이 오셨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마주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 문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뭐 문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문과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저는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선택한 직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전공이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특히 방송작가는 전공이 정말 그렇게 많이 관련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20살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과 출신인 분들도 워낙에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아예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워낙에 많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게스트를 줍줍하고 모으는 이유가 비슷한 안정감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메일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미루는 에세이, 저희가 지금 그 탈고한 에세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템 내서 이제 했던 게 원래는 출판사랑 같이 나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랑 그 충분히 좀 협의를 통해서 독립출판물로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어쨌든 아이템 기획이랑 이런 것들은 짐송님하고 같이 한 거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하던 와중에 독립출판물로 내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출판사에서도 많이 좀 양해를 해주셨고,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잘 얘기가 돼서 아마 텀블벅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앞에 뭐 수요조사도 그렇고 텀블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텀블벅이 아마 곧 올라오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내일 뭐 이런 건 아니고 2, 3주 정도 있다가 텀블벅이 펀딩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이거 관련된 걸로 특집 에피소드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룸 에세이를 되게 빨리 나올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대신에 좀 더 개성 있는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다려주시면은 나중에 이것도 소식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온 에세이가 아마 먼저 나올 거고요. 무조건 먼저 나올 거고, 그 출판 시기 같은 게 어쨌든 듀온 에세이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폐가 되지 않는 일정을 잘 조율하고 있어서 아마 그 뒤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텀블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속 할 거고, 팟캐스트에서도 특집 방송 같은 걸 할 거니까 같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1월 20일 정도에 드디어 돌아온 망한연애 올림피아드를 할 것 같아요.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드릉드릉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타이핑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0일 날 할 거니까 이메일로 그 전부터 이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구글 폼을 열기는 할 텐데, 구글 폼을 열어도 그냥 이메일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똑같을 거여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싶은 분들은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의 마지막 망한연애 올림피아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망한연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쯤에서 청취자분들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근황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제주도 금능에 있는 책방 아베크에서 책꾸러미를 선물해드려요. 이 책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아베크 사장님아가 직접 고르신 그 책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랜덤 박스처럼 읽어서
읽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책꾸러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분들 중에서 2분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까 읽은 사연도 사실 근황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쭉 다 읽어보고 이 중에서 2분을 어느 분을 선정할지는 뭔가 읽을 때의 느낌으로, 물론 눈으로 다 봤지만 다시 말로 읽을 때의 어떤 느낌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슬플 때 춤을 춰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변 언니들의 추천을 받고 1화부터 정주행 중인 앞으로 들을 에피소드가 많아 럭키한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복잡하게 덩어리져 있던 여자의 몸에 대한 생각이나 차별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 들으면서 온갖 시원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몸마저 줄여가며 우리의 자리를 줄여가고 있는 걸까요? 봉춤에 대한 에피소드 8회와 다이어트에 대한 에피소드 12를 연달아 들으며 너무너무 공감 가고 시원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서 취미 발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취미 발레를 진짜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계속 읽을게요. 봉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정말 폭풍 공감했지 뭡니까? 종목은 뭐더라도 상관없는 것이겠죠? 다 커서 하는 발레는 분명 자세를 고치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복잡한 동작을 올곧은 자세로 하려니 머리도 많이 써야 하고 여간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지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잊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욘세님이 말씀하신 나는 슬플 때 봉춤을 춰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발레를 하며 잔상을 싹 거두고 허리 피고 엉덩이에 힘 빡 주고 어깨 내리는 걸 1시간 동안 하고 나오면 머리가 리셋되는 기분 정말 추천드려요. 물론 처음에는 저 앞에 훨씬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잘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싶었는데 아시죠? 성인 발레의 숨은 고수들은 할머님들이십니다. 이건 회사처럼 연관평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못해도 그만 다음에 할 수 있게 되면 내 몸이 이런 것도 해줘 라는 성취감에 무척 뿌듯합니다. 지금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엔 눈 돌아가던 동작들도 곧잘 따라하고 무엇보다도 멀렁멀렁했던 내 몸에 근육도 생기고 보니 정말 즐겁습니다. 발레를 업으로 하시는 프로 무용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굉장히 말랐습니다. 물론 근육 덩어리입니다. 선생님도 살 빠진 몸이 군더더기 없는 몸이 이상적인 몸이라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자들이 더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더 격려해 주시면 완벽했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조금 살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셔도 더 이상 쭈그러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간 배워오면서 나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자기 효능감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더 가벼웠더라면 더 높이 뛰고 날렵한 선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습할 때 레오타드, 가로 열고 쫄쫄이라고 하셨고 레오타드만 입고 합니다. 내 몸이 부끄럽지 않고 더 지적받으면서 내가 스킬업하면 더더욱 즐거울 뿐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저 멀리 로망이었던 운동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다니는 곳은 40, 50대 주부분들이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 70대 할머님이 날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은 잠시 놔두시고 일단 시도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당연히 많은 데스크워커들의 숙명인 운동 부족도 해소가 되지만 마음도 리셋해주고 내 몸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을 쌓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적어보았지만 비욘세를 들으며 느낀 그 즐거움과 시원함에 한치도 전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전해집니다. 주변 언니들과 비욘세 듣고 깔깔 웃었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얼굴 뵌 적 없지만 당장 같이 술자리라도 만들 법한 내적 친밀감만 에피소드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서 더더욱 모국어로 이런 시원한 얘기 너무 즐거워요. 오래오래 재밌게 방송해주세요. 용기 내어 이메일 보내봐요. 외계인 드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외계인이 이제 그 외국인으로 다른 데서 살고 계셔서 그러실까요? 왜 우리나라도 외국인 등록증 받으면 그리고 저도 그 일본 살 때 그 외국인 등록증 받으면은 에일리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신 걸까요? 어느 나라 사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엄청 궁금하다. 네, 다음에 한번 사연 보내실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레를 진짜 취미 발레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발레랑 폴댄스가 굉장히 비슷한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걸로 사람들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박혀있는 운동들 중에서 많은 운동들이 어떤 운동 종목을 말했을 때 전형적으로 그 생각하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구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축구 선수, 프로 선수의 몸은 있지만 그냥 누가 나 뭐 조기 축구회 해 아니면 나는 취미로 축구해라고 했을 때 어떤 남성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딱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몸은 생각보다 다양하잖아요. 뭐 사회인 야구를 하든 사회인 축구를 하든. 근데 꼭 취미로 어떤 운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생각했을 때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폴댄스 한다고 했을 때 뭔가 폴댄서스러운 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고, 발레 같은 경우에도 발레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진짜 그 오르골에서 이렇게 서 있는 캐릭터처럼 그런 몸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취미 발레인한테도 그걸 그렇게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발레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얘기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저는 좀 몇 번 봤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폴댄스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폴댄스 책 웹툰으로 나온 거 말씀드렸나요? 난 슬플 땐 봉춤을 춰 책이 지금 리디북스에서 웹툰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홍보. 웹툰 작가님께서 되게 멋있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발레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진짜 많이 되고, 저도 사실 시간만 좀 넉넉하면은 배구랑 발레를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배구는 아예 하려고 다 알아보고 했다가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발레도 엄청 오랜 버킷리스트예요. 제가 거북목이 진짜 심하고 역시자에다가 척추도 틀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발레를 꼭 배우고 싶었는데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서 모국어로 이런 시원한 얘기가 너무 즐거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친구를 만나러 콜로라도 덴버를 갔었는데, 친구가 이제 제가 일본 유학할 때 만났던 미국인 친구라서 걔랑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정말 파워 인싸여가지고 그 친구네 집을 많이 갔어요. 많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한, 왕래를 많이 한 친구인데, 항상 갈 때 보면은 친구들이 우르르 같이 모여서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진짜 너무 여러 명의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걸 한 번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친구랑 얘기할 때 막 엄청나게 막 미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를 뭐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천천히 알아서 얘기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영어를 듣는 거에 대한 일방적인 스트레스였다기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갈망? 한국어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가 저를 공항에 내려주고 안녕 하고 나서 써니 셰프랑 제 친구들이 있는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당시엔 4명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그거를 키자마자 얘들아 지금 그룹 보이스톡 켜서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채팅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왜 뭐 피곤한 일 있었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서 멍하니 들었어요. 그냥 한국말이다 하면서 서서 멍하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좀 여행이 길어질 때였었고, 샌프란시스코를 혼자 여행하고 그 다음에 덴버를 갔었나? 그 다음 코스가 덴버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여행은 또 혼자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안 쓴 지가 꽤 오래된 상태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영어권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소통은 지장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주변 모든 게 계속 외국어였던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왜 그래 이러길래, 아니 그냥 일단 얘기를 해봐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것저것 떠들고, 그때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영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한국어가 너무 듣고 싶었다 했더니, 써니 셰프는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써니 셰프 워낙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살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써니 셰프도 똑같거든요. 비슷한 약간 상황인데, 이 친구도 지금 호주에도 5년 있었고 뭐 스웨덴에서도 잠깐 살았고 샌프란에서도 뭐 일하면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지금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들으면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 진짜 너무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럴 때 친구들의 단톡방도 물론 있겠지만 비욘세를 찾아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 사연을 만나볼게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비혼세를 들으며 늘 응원받고 있는 기혼세 제주도 바주카포입니다. 쏘면 우도까지 가는 건지 제주도 바주카포님이시고 비욘세는 늘 제게 빛과 소금 괄호 열고 종교인 아니에요. 미션스쿨 6년을 다녔더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인 방송이지만 이번 화 출간 블루스 편을 듣고 아마 87회 출간 블루스를 듣고 보내셨던 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출간 블루스 편을 듣고 큰 용기를 받아서 이렇게 메일을 남겨요. 참참 사실 11화에서 혼세님이 기혼에 대한 생각 말하신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 편 듣고 비욘세의 뼈를 묻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저 역시 에세이를 출판한 작가로서 출판 후에 홍보 관련된 일을 하러 서울에 갔을 때 성스러운도 가고 지금은 성스러운 오시면 써니 셰프를 만날 수 없지만 써니 셰프가 있던 당시에 이제 성스러운에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성스러운도 가고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그리고 다시 제주로 내려와서도 독자분들도 만나고 한 달 정도 출판 후에 제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시기를 보냈어요. 다들 책 잘 읽었다고 해주시고 응원한다고 말해주시니 나는 얼마나 복받은 인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대문호의 기분을 느꼈지요. 껄껄. 요거 뭔지 알죠? 출간 블루스에 공감하는 동시에 요거 뭔지 알죠? 세상이 중심인 것 같고 대문호의 기분이 나고 근데 이게 좀 낙차가 좀 심하기는 한데 다들 그러다 올해 여름 제가 작은 사고를 당하면서 입원을 하고 그 후에 딸아이가 아파서 잠깐 입원을 하면서부터 점점 패턴이 엉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시간도 점점 줄고 책 읽을 시간도 줄고 다행히 초고를 끝낸 작품은 어찌어찌 수정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원고를 써야 하는 작품은 손을 댔다 말았다 원고랑 대면 한 상태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독박으로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인지 육아라는 노동의 관성은 크고 깊습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글을 쓰는 사람이란 자의식이 매우 강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독박육아로 체력이 소진되니 원고를 쓸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쉽지 않죠. 이거는 근데 독박육아 안 하고 같이 해도 육아는 어떻게 책을 쓰나? 독박으로 안 해도 육아는 좀 그렇지 않나요? 육아하면서 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던데. 진짜 고생이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책을 했어요. 글 쓴 사람으로서 확신을 느낀다 어쩌고 하면서 첫 에세이를 냈는데 지금 네 꼴을 봐라. 잘한 짓이다. 아이를 재우면서 같이 잠들어 버린 후 아침까지 풀잠을 자버리고 나면 몸은 개운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개운하지 않고 찝찝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지 않고 지내니 정신적인 몸살 같은 게 걸렸던 걸까요?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작업실에서 원고를 써보았지만 작업도 잘 되지 않았어요. 체한 것처럼 꽉 막힌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겨우 쓴 글은 다 쓰레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이걸 세상에 내면 안 돼. 요거를 스티커를 만들까봐 제가 이걸 세상에 내면 안 돼. 출간 블루스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마에 노트북에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할까. 아니 이걸 세상에 내면 안 돼.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멘트. 도대체 이걸 누가 궁금해한다고 이딴 걸 쓰고 있는 거냐 싶었어요. 방송에서 이다혜 작가님이셨나 짐송님이셨나 네 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말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드릴 테니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혼자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그 유명한 미드 오피스 있잖아요. 그거를 못 봤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못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짤 같은 거 올라오면 봤는데 친구들이 오피스 재밌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뭐가 재밌는 거야? 정말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제 바주카포님도 비슷한 느낌이 아니셨겠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나 제 마음이라 약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네 작가님들의 티키타카를 들으면서 퍼뜩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아니 다른 작가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낄낄낄 휴 안심이다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이 낄낄낄 휴 안심이다가 홍승은 작가님이 저번에 저를 보시며 하하하 하면서 정말 낄낄낄이 음성으로 내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웃음소리를 웃으셨는데 이분도 낄낄낄 휴 안심이다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나만 쓰레기가 아니었어. 다들 조금씩은 구리구리한 부분이 있다고 흐흐 하면서 말이죠. 공감의 힘이란 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공감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괴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걸쳐서 방송을 다 듣고 토요일 밤 아이를 재우다 같이 잠들어서 일요일 새벽이 된 지금 뭐라도 쓰려고 작업실에 나왔다
받다가 메일을 보내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쉬고 싶으면 쉬시면서 오래오래 떠들어 주세요. 혼세님 목소리에 용기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 맞다. 그래서 저도 한줌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제 반려견 신지가 태어난 지 2000일이라는 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개수발놈님이 저희 편집자님이죠. 그걸 또 오픈 채팅방에 쫙 뿌려주셨고 많은 축하를 받아서 뭐라도 보답해드리고자 재책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추가로 제 사람딸 목소리를 올렸는데요. 그걸 또 비욘세에 보내라고 하셔서 일단 보냅니다. 저는 편집자 말을 아주 잘 듣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비욘세 청취자들 중에서 기혼세들도 많은데요. 비욘세와 그걸 듣는 기혼세 그리고 그들의 아이로 연결되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고 든든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무맥락이라 방송에는 소개 안 되어도 이해해요. 가쁜 내 개 2000일을 축하한다는 내 딸의 목소리라니. 요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신지 태어난 지 2000일 제가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한준땅 선생님, 힌지 2,000으로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다. 물론 청취자분들이 한줌단 선생님들이 오픈 채팅방에 다 들어가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만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들은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셨을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저희 바주카포님의 자녀분의 귀여운 신지의 2000일 축하 메시지 여러분 같이 들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귀엽네요.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만 친절한 미친 이모들로서 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세님 목소리에 용기를 충전하고 나니 바람 부는 제주의 새벽이 한 개도 안 무섭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주도도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서울은 한파주의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흐익. 그러니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오랫동안 덕질하시고 맥주 마시고 오랫동안 방송도 하셔야 하니까 목을 항상 뜨뜻하게 다니세요. 라고 하는 가비씨 바지를 홀라당 벗겨준 아이키씨처럼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얘기 목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목을 항상 뜨뜻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데 목을 항상 뜨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사실 이게 어머님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멘트인데 왠지 자녀분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항상 하시는 얘기라서. 전형적인 비욘세 청취자답게 말이 길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제주에서도 언제나 바라고 있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요즘 제주도 날씨는 어떤지. 제주도는 항상 하늘이 다르더라고요. 갈 때마다. 뭔가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빌딩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 하늘은 보면서도 그냥 막 이런 생각으로 보는데 제주도는 참 하늘도 예쁘고 귀여운 멈머의 아가도 같이 지내신다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2000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동백동 빨래방망이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겠어요. 비욘세님께 아무 말 대잔치 첫 번째라고 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동백동 빨래방망이입니다. 사실 친구가 닉네임 정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 친구야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동백동 빨래방망이님 친구분 계시면은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친구가 정해준 닉네임을 안 붙이고 다른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무슨 수로 이 사과가 자기를 향한 건지 알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링크 보내주시겠죠. 모태내향인이라 메일을 다 쓰고도 내가 과연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 걸까? 메일을 지우기를 몇 개월을 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몇 개월을 반복하다. 오늘 회사 화장실 오후에 눈썹 모양을 심각한 짝짝이로 그린 제 얼굴을 보고 정말 정신줄을 놓고 있구나. 그래 이 정도 정신이면 비욘세님께 사연을 보내도 이불킥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욘세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친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9년 동안 이 친구의 덕질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에게는 비욘세는 도대체 어떤 방송인가 궁금해졌어요. 팟캐스트를 깔아야지 하다 깜빡 잊고 살다가 다른 날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영업을 하는 바람에 찐이다. 도대체 비욘세님은 누구인가? 어떤 방송이길래 이 친구가 푹 빠져 사는가? 무수한 내적 질문이 쏟아졌어요. 친구와 헤어지자마자 팟캐스트를 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비욘세님을 듣게 된 걸까요? 사연에 지금 의문이 되게 많거든요.
물음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몰래 한쪽만 이어폰 끼고 들어요. 금요일마다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때마다 행복감을 느껴요. 다운로드하고 회사에서 들으면 아침밥 먹은 사람처럼 든든해져요. 비욘세님 저 퇴직할 때까지 쭉 방송해주세요. 평생 해주신다면 감사히 혼세님 있는 방향으로 매주 인사드리고 잘게요. 쓰고 싶은 말들이 너무 넘쳐나지만 23일날 비욘세님께 직접 가서 편지에 꾹꾹 담아 수줍게 보내겠습니다. PS, 메일을 2분 만에 확인하신다는 말을 듣고 조금 두렵지만 비욘세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용기 내서 보낼게요. 2분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항상 모아놓는 빨래방망이님 빨래방망이님이 어쩐지 제가 지금 이거를 듣고 23일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책보부상에서 받은 메일 중에 닉네임이 없었던 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꺼내 들었는데 이건 것 같아요. 실명은 공개할 수 없고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에 닉네임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편지에 쓰려니 부끄럽네요. 라고 했는데 이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메일은 좀 일찍 주셔가지고 10월 8일쯤에 주시고 편지를 받은 거는 이제 이번 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구나. 눈썹을 유심히 볼 걸 그랬어요. 오늘은 짝짝이로 안 그리셨는지 눈썹을 한번 유심히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편지를 편지 봉투가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접는 봉투가 있고 위에 이렇게 세로로 접는 그 돈봉투처럼 접는 게 있는데 편지를 쓰셔서 이거를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 봉투가 열린 상태로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두툼한 축의금 봉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다. 돈 봉투 느낌 나는 편지 너무 좋다. 라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편지 내용 러블리 해가지고 제가 매매 들었는데 왜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이제 매칭에 성공했어요. 다행이다. 항상 모아놓거든요. 편지 같은 거 받으면은. 그래가지고 또 상자를 열어가지고 봤는데 맞네요. 감사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방송해달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상록구 불주먹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상록구 불주먹입니다. 안 그래도 한 번쯤 사연이라기보단 청취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메일로 꼭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비욘세 한줌단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비욘세를 왜 듣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셔서 이번 기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노자방에 들어가서 맨님한테 질문할 거 받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비욘세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가지고 비욘세님은 궁금한 거 없냐고 하셔가지고 왜 듣는지 항상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메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비욘세를 처음 듣게 된 건 저번 달이니 저는 구력으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된 완전 신입 한줌단입니다. 처음 들었던 에피소드는 재아 언니가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들으면서 재아 언니와 혼세님의 티키타카에 반해 도대체 이게 무슨 팟캐스트지? 비혼이라니 이거다 싶어서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며 운전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찾던 팟캐스트가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비욘세를 듣는 이유를 몇 가지 적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 팟캐스트. 관성에 따라 살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현재 30살을 앞두고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저의 삶의 옵션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재작년부터 망한 연애가 끝난 후부터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제 주변에는 나의 30대, 40대 비혼의 삶이 어떨 것이다 라고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이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되는 대로 살고 앞으로 나 하나 건사할 수 있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막
절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욘세님, 캥 작가님, 준언니님, 혜영 언니님, 홍승은 작가님 등등 팟캐스트에 등장하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멋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글과는 거리가 멀고 영상 위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창조하는 삶이 얼마나 빛나고 자기 주도적인가를 팟캐스트를 들으며 알게 되었고 저도 허접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싸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마음에 새기며 저 나름의 글을 작성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를 작게 시작하여 배구에 관하여 이것저것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 글재주는 똥손이기에 없지만 어떤 걸 작성하고 기록해 놓으면 그게 나중엔 쌓여서 나만의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막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가 쓰는 글의 테마는 게으르지만 배구는 알고 싶어입니다. 항상 누워있는 ISFP의 게으름과 의지를 잔뜩 담아본 제목입니다. 언젠간 친구와 함께 팟캐스트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세요, 여러분. 팟캐스트 여러분. 무조건 생각나면 팟캐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하는 팟캐스트 특히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도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글을 본인이 평가하기 전에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은 일단 쓰이는 것 자체로 가치롭다는 생각을 해서 출간 블루스 같은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징징대던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웃기지만 저의 밑바닥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적용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만 덕업일치 않은 삶을 향해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 합니다. KGC 인삼공사 소영 선배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소영 선배는 이소영 선수 얘기하는 건데 소영 선배는 정말 스타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정말. 배구 선수 치고는 엄청나게 큰 키나 이런 것도 아닌데 운동신경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심지어 이소영 선수는 런닝맨 나와가지고 하는 게임도 다 잘했잖아요. 막 족구부터 시작해서 스티커 붙이는 거랑 정말 다 잘했잖아요. 요즘에 너무 멋있죠. 요즘에 인삼 경기도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얼마 전에 1세트 36점까지 가가지고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경기를 하셨던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혜민 선수, 은진 선수, 사랑해. 죄송합니다. 혜민 선수, 은진 선수 사랑해. 저에게 무언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멋진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배구 팟캐스트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배구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단행본 같은 걸 왠지 이유 없이 낼 것 같다는 이런 시크릿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나오게 되면은 꼭 제보해 주시고 얘기 꼭 해주시고 나의 삶을 구체화시켜준 팟캐스트 위에 적은 글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 해방촌이라는 공간에서 동네 친구 또는 서로의 삶을 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우리 같은 동네에 살자, 같은 아파트에 살자 등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남편이 생긴다면 이란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도 없었고 확신도 없어서 이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과 어릴 때 하던 얘기와 같은 삶을 혼세님과 친구분들이 살고 계신 걸 팟캐스트로 듣다 보니 저도 친구들과 서로를 돌보고 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혼을 가시화하는 비욘세 팟캐스트와 같은 콘텐츠가 많아져야 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확신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택지가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써니 셰프랑 같이 서울숲 산책을 했거든요. 서울에 이제 광진구에 서울숲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약간 노년의 나이이신 분들이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같이 계신 거를 보면서 써니 셰프랑 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 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느꼈던 게 결혼을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노년에. 부부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기혼자인 분들도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좀 오손도손 지내면서 기혼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꼭
뭐랄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친구가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면은 나는 기혼자니까 이제 친구들과 지내는 노년의 삶은 없어지는 걸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혼자이신 분들도 지금 결혼한 저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막 왕래도 하고 오가고 그러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친구가 필요해 이런 생각보다는 친구는 그냥 인생에 있으면 좋으니까 조금 가볍게 어떤 친구랑 결혼이랑 비혼이랑 이런 거를 생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서울숲을 걸으면서 써니셰프랑 얘기를 하면서 저도 조금 했어요. 3. 깔깔 웃을 수 있는 친구 같고 언니 같은 편한 팟캐스트. 일할 때나 쉴 때나 요즘 비욘세 없는 삶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항상 듣고 있는데 제가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 이야기가 재밌어서 웃은 적은 있지만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비욘세를 들으면 친한 언니나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같은 컨텐츠를 들으면 구남친 같이 욕하고 이런 친구 같은 유쾌함으로 웃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팟캐스트 호스트와의 거리감이 항상 느껴졌는데 비욘세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기분이라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줌단 카톡방에도 들어가서 한줌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기도 하면서 뭔가 친구들도 많이 생긴 기분이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킹 작가님과 훈세님의 덕질 이야기도 들으며 괜히 두 분이 저의 덕질 메이트 같기도 해서 요즘 삶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여자 배구는 사실 덕질 메이트가 맞죠? 그리고 뭐 약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최최차차라고, 최애는 최애고 차애는 차은우라고, 그 차은우 씨가 워낙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약간 만인의 연인 같은 느낌이다 해서 최최차차라는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인삼공사 소영 선배가 약간 최애거나 아니면은 최애가 있는 사람의 모두의 차애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최최차쏘 최최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최최차쏘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소영 선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덕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쓰다 보니 길어지고 사실 사연인 듯 아닌 듯 그냥 혼세님과 다른 출연진 분들께 청취자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남깁니다. 언젠간 써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진상수님한테 데이고 어떤 새끼야? 이 새끼 누구야? 한바탕 눈물 흘리고 나서 울적했는데 비욘세 들으며 기분이 나아져서 이 감사함을 꼭꼭 오늘은 전달하기 위해 구구절절 적어봅니다. 어떤 진상송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삶에서 그지 같은 기분 한번 꼭 느낄 수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진상손님이라고 하시니까 서비스업인가? 라고 제 마음대로 이제 추측하는 건데, 업종이 뭐든 진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로. 사실 어떤 본인의 인격적인 소양의 함량 미달이잖아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 뭘 어떻게 하면은 눈물 흘리고 이럴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일을 만들어. 진짜 별 그지 같은 새끼들 다 보겠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슬픈 마음 어떻게 소영 선배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힐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는 저는 너무 다행이고요. 나쁜 새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습니다. 몽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만 주세요. 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라고 할 줄 아셨죠? 비욘세님 그리고 모든 출연자분들 그리고 한줌단 분들 사랑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쌍로구 불주먹 드림말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죄송해요. 마음대로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귀엽습니다. 거의 논문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했고 감사합니다. 애청자 근황 사연 보냅니다. 라고 나무늘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욘세님께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걸쳐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 나무늘보입니다. 작년 봄부터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비욘세와 함께하는 두 번째 가을이네요. 지구가 두 번 공전하는 동안 비욘세와 함께하다니. 표현. 지난주 방송을 들으며 혼자 감동하다가 보내봅니다. 저의 근황. 올해 3, 4분기부터 한줌단 선생님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연극, 공연, 식사도 함께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왜냐면 저는 지금 같이 배구를 보는 친구가 이제 원래 알던 친구니까 뭐랄까
내가 듣고 있는 청취자로서 누구를 같이 만나거나 뭐 예를 들면 제가 듣는 영노자 청취자로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놀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도 되게 이거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더웠던 이번 여름 여러 한줌 선생님과 연극도 보고 커피랑 와인 마시고 식사도 하고 수원의 맛집 만두 포장해서 마포구 가서 나눔하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모 선생님 댁에 놀러가서 그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사주시는 밥도 염치 없이 얻어먹고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놀랍습니다라고 써주셨고 다른 한줌 선생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7시간이나 하고 퇴근하고 근처 비건 식당에서 중동 음식도 같이 먹고요. 9월 말에서 10월 첫째 주에는 어쩌다가 공연을 3번 봤는데 화요일 아스트로 피아졸라 탱고도 한줌 목요일 선우정아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도 한줌 금요일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클래식도 한줌 선생님과 함께 봤습니다. 가족보다 절친보다 더 자주 보는 모 선생님 혹시 제가 지겨우시진 않은지 살짝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 만난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였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은 청소년 때 만나 함께 학교에 다녔던 동창들이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지만 어른이 되어 배우고 체화한 비혼, 페미니즘, 채식주의, 불교 등 제 삶의 중요한 삶의 방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도 주지 육림을 지키는 가톨릭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있으면 누구와도 밥 잘 먹고 잘 노는 지옥에서 온 외향인 ESTJ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친구들이 아닌 한줌 선생님들과 만나기 시작할 때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것 같아 영혼이 채워집니다. 마치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한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이 비욘세 팟캐스트를 통해서 가능했고 잦은 외근의 순간순간에 방송을 들으며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외근 중에 상대방이 늦어 기다리는 동안 모바일로 써서 더 길게 못 쓴다는 엄지로 지금 이 논문을 엄지로 썼다. 멘트 또 남겨요. 매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존경하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무늘보처럼 살고 싶지만 성격이 급해 나무 속보가 된 그러면 이제 그 닉네임이 나무 속보 나무 속보가 된 청취자들임. 그래서 나무늘보님이 나무 속보가 됐다는 속보를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잘 만나시는 게 엄청 신기해요. 저는 이것도 성향인 것 같거든요. 어떤 성향도 있는 것 같아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어떤 성향의 일종인 것 같고 안 들어가시고 들으시는 것도 성향인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영노자 한참 들으면서도 영노자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덕후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캐릭터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눈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활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친구들 만나는 분들이 이제 또 따로 계실 것 같은데 좀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만 들어도 제가 다 재밌고 그러네요. 비욘세 하면서 어떤 지역 모임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꼭 오픈 채팅방이 아니더라도 그 바깥에서라도 만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 친구한테 비욘세를 소개했는데 나도 한줌인데 얘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서로 너무 좀 반갑고 좋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서 이런 얘기는 들을 때마다 항상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황 사연 이거 두 분 어떻게 뽑아? 두 분을 어떻게 뽑지? 너무 어려운데? 일단 2000일을 축하하면서 신지의 2000일을 축하하면서 제주 바주카포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고 이분은 뭐 거의 지금 아베크에 방문 수령을 해도 될 판이지만 우편으로 잘 싸드립니다. 제주 바주카포님한테 하나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상록구 불주먹님 아까 1, 2, 3 해가지고 비욘세를 좋아하는 이유 보내주셨던
이 두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청취자 근황 사연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주도 금능에 있는 책방 아베크에서 아베크 책꾸러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베크 책방 사장님께서, 우리 사장님아라고 항상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아님께서도 비욘세에 출연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욘세 제주도 해가지고 에피소드 검색해보시면은 이 사장님아가 출연하셨던 어떤 책방 이야기랑 이 책방을 혼자 하면서 사는 제주도 라이프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까도 그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말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많이 안 하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면 또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친구랑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뭔가 방송이라는 느낌이 혼자 방송할 때는 항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책보부상을 나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걸 나가면 항상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오신 분들은 너무 당연히 감사하고, 사실 주말에 그 시간에 오려면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엽서 같은데 이것저것 써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편지는 편지라서 소중하고 엽서는 또 그 칸을 딱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넣으려면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한 장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그리고 뭐 그런 편지를 따로 전달하거나 하시지 않더라도 굳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꺼내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반가운 와중에 못 오시는 분들을 항상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공연 같은 것들이 항상 서울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오시기 어려운 것들도 좀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모든 어떤 다양한 몸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공간일 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덕질이라는 말이 저를 향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도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냥 반갑게 생각해주는 고마운 청취자 이렇게 항상 이해하지만, 어쨌든 저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는, 내 핸드폰 안에서 혹은 TV에서 항상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저의 소중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행사 공지 같은 거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못 오시는 거를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많이 쓰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미루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북토크 같은 것도 좀 서울 바깥의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공지할 수 없지만 최대한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비욘세 공개 방송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내가 제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행사 같은 것들도 전에는 그냥 하면 재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을 좀 정리하고 연말까지는 비욘세랑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들에 집중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 날짜가 잡히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잘 꾸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열심히 공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다. 맞다. 그게 있네. 공지할 수 있는 행사가 있네요. 공지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나를 깨우는 바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혼에 대한 김민주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김민주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에피소드도 비욘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제24회 도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게 됐어요. 근데 11월 5일 금요일에 상영하고 영화 보고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포럼이 있는데 포럼에 제가 출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요때 만날 수 있겠네요. 이때는 같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도시영화제 가시면 사전 예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스타그램 링크에 사전 예매하는 페이지를 이제 걸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 11월 5일에 6시부터 영화를 상영을 하거든요. 수라라는 작품이랑 그 다음에 나를 깨우는 바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60분짜리 프롬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구글 폼으로 보내시면 사전 예매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도시영화제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실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빠르게 매진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보시고 만약에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도 매진이 안 됐다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매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월요일 7시에 마감된다고 지금 여기 구글 폼에 적혀 있는데 어쨌든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뭐라도 하나 뭐라도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청취자분들 근황 그리고 후기 그리고 광고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입니다.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고 저녁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게스트분이랑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